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관련 특허가 10건 제출돼 기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형성만 후에 발표하는 것이고요. 남의 연구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것만 제가 발표를 하는 거고요. 저 자신도 이 방법을 따라서 치료를 했고, 또 다른 사람도 이것을 언제든지 검증하셔도 좋습니다. 상업적인 어떤 치료를 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어떤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해 기술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학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따라서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가 인체를 갖다가 어떤 상당한 목숨도 위협하고 병을 일으키는 주요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고요. 또한 동시에 혈관이 막히는 것이 인체에 있어서 인체의 노화와 더불어서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에 대한 관련된 연구를 제가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으로서는 어떤 화학적인 방법이 힘들고, 그래서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거나 또는 도수 치료를 통해서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저도 훌륭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그 방법을 따라서 매우 잘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병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어떤 피부병도 제가 많이 앓고 있었으나 피부병을 지금은 뭐 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죠. 병원에서도 지금 현대의학에서 다들 피부병을 다 완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거를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발표를 하고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남의 연구 결과를 함부로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어떤 페이스북에 국정원과 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그 다음에 주한미군 활동을 보다 오시려 공지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협회 카이스트에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화, 천무, 하나의 레이서 레이더도 저는 제 기술로 생각하고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광고 내션, 현대기아차의 어떤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우리가 방 안에 있듯이 건축물과 방 안에 있듯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온도를 통제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격벽 시스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침수까지도 대비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추울 때 더울 때처럼 냉난방을 하고요. 더울 때 출력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온도 때문인 거죠. 온도 때문에 외부에 열을 뺏기, 그만큼 열이 에너지가 손상이 되는 거고요. 어떤 전해줄 구조로 인해서 이게 얼어요. 그래서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늦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제가 시동 배터리에도 이렇게 격벽 시스템을 만들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온도로부터 보호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능하면 시동 배터리에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얘기했습니다. YTN에서 보도를 어떤 중소기업장 하시더니 YTN에 제 기술이 지금 가득히 몰려 있습니다. 한 개도 한두 개도가 아니라 플라스틱 창문, 뭐 이렇게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도 광고 내셨거든요. 우리 저 페이스북 서울시, 인천시 지자체들이 광고를 많이 냈고요. 한국은행도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냈어요. 그 외에도 저도 지금 구글, 예를 들면 페이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다음 이런 데서도 유튜브 다 광고를 내셨고, 옥션도 광고, 신세계그룹, 그 다음에 LG그룹도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기술이 이들에게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것도 이제 어쨌든 지금 뭐 다 떠나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하는 실험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학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도 의학 용어는 잘 모릅니다. 이걸 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그래서 치료가 목적이지 의학 용어가 목적이 아니라서 이렇게 영어도 약하고 그래서 내가 합성은 부릅니다만은 이거를 제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저에게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과학도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관련된 용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단어로 공부를 쉽게 나 자신이 쉽게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쉬운 단어로만 보고 구성을 하고, 그렇게 동영상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어렵게 가르쳐 주냐라는 겁니다. 토마토 케찹, 인체에 관련된 산으로 가지고 어떤 안전하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세포벽을 얇잖아요, 인체 세포보다. 그래서 이거를 얇게 만들어서 필링을 통해서 터트리는, 우리의 면역세포가 그러고 있거든요. 면에다가 빵꾸 뚫어가지고 거기서 염산 같은 거 집어넣어 줘가지고 딱 빵꾸 뚫어서 소멸을 시키거나 이런 방법으로 격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착안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필링을 통해서 거듭된 필링을 통해서 약화시켜서 삼투압 현상으로 터뜨리거나, 또는 양리물질, 작용하는 소멸한 양리물질을 가지고 소멸할 수 없게, 그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다가 인체에 안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먹는 식품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약초로도 많이 해봤는데 약초도 효과는 있으나 완전하게 해결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종류를 따라 다 약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공통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공통점을 찾았는데 첫 번째는 열입니다. 저도 피부병이 많았기 때문에 바이러스조차도 50도씨 이상이 되는 열이 계속 반복되면 이것이 세포가 파괴된다는 걸 알았고요. 열에 안 익혀지는 건 없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열에 다 익혀집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힘들죠. 그래서 이게 인체 안전한 거 가지고 좀 이게 살균할 수 없을까 계속 찾다가 드라이기를 생각해냈습니다. 드라이기 중에서 좀 우리가 쓰고 있는 드라이기 약해서 전문가용 드라이기, 그거를 가지고 2200W짜리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피부병이 있었기 때문에 뜨겁 들어간 건데 뭐 계속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했더니 화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한 번에 딱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서 한번 해보자 한번. 그래서 했더니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걸 매우 효과적인 방법,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피부병을 치료하고 정보 막 연구를 많이 하다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고, 이 방법이 최고였습니다. 이 방법이 최고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좁쌀 여드름 같은 것도 제가 얘기했었죠. 좁쌀 여드름도 이렇게 드라이기로 이렇게 딱 치고, 좁쌀 여드름, 뾰루지, 종기 이거 다 가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알 수 없는 피부병 이것도 다 이런 드라이기로 방법을 했는데, 좁쌀 여드름 같은 거는 좀 안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그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에 70, 20, 10의 결합이거든요. 프로테인 딱히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저 이걸로 이거 완선을 해결했어요. 완선도 곰팡이가 이게 사타원이 있었는데, 곰팡이가 이렇게 안쪽에 깊숙이 있어서 드라이기가 열이 침투하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겉에 표면에 나타난 건 해결을 했는데, 이거를 진물이 이제 여름에 아주 끝자락에 아무리 관리를 해도 드라이기로 이렇게 여름 아주 무더울 때 이게 발현을 해서 이게 그렇죠. 이게 쓰라리고 그러고 어떨 때는 진물이 나고, 그래서 내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속상했어요. 엄청나게. 근데 드라이기로 먼저 가열을 해서 꾸덕꾸덕 마른 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를 70, 20, 10으로 해서 프로테인 딱히 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빈 장갑을 끼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갖고 하루에 10대 번 그냥 계속해서 발랐습니다. 좀 마르면 또 가서 또 바르고, 근데 졌든가 말든가 해가지고 결국엔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째 안 나고 있어요. 4년째 안 나고 있고, 되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어떤 누구도 저게 생각해주지 못했고요. 제가 쉬운 거 약초로 이걸 치료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이 방법을 결국엔 해결했습니다. 좁쌀 여드름도 드라이기로 계속 이렇게 가열을 해서 말리고 이거를 하루에 10대%씩 손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결국 소멸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좁쌀 여드름 다시 나타나고 다시 하나. 이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그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여드름 뾰루지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바릅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 이렇게 발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항문에도 발라도 이상이 없어요. 이 방법으로 피부병을 해결했다라는 것을 드라이기로 다 되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검증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해결했다. 이거는 기존에 알코올을 대신할 살균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알코올이 70% 남짓에서 살균 되거든요. 근데 70%가 넘어서면 휘발을 하잖아요. 공기 중에 휘발을 하기 때문에 살균이 안 돼요. 70%그 언저리의 나이에서만 살균이 되지 80%, 90%, 100% 살균 안 돼요. 65%, 60%, 50% 살균이 안 됩니다. 살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구나 이렇게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 아니라고요. 네, 그게 더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이 다른 데서도 병원에서도 다 쓰고 있더라고요. 호흡기로 마시는 게 안 좋을 텐데. 제가 이전에 그 알코올 계열의 어떤 유명한 거였는데, 약간 그 구강 세정제를 사서 충치균을 해결해보려고 이걸 해결했는데, 또아리, 나선과 같은 또아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원래 구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구강세정제, 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 이게 막 그럴 리가 있어라고 했는데, 막상 체험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인 치료병은 철사를 갖다 달고 가지고 지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바이러스가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까지 깊숙이 해서 소멸을 태워서 이를 갖다 열로서 죽이자를 그렇게 생각해서 열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약초를 가지고 살균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안 나요. 그 다음부터 그걸 이제 안 쓰거든요.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로 이렇게 처음에는 상하수초를 했는데, 이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걸로 충치균을 갖다 머물고 몇 번만 해더라도 다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충치균을 병원에서 갈아야 될 필요가 없어. 어렸을 때부터 하고, 물 이거를 칙칙 입에 뿌리고 이렇게 꿀꿀꿀꿀꿀 하다가 버텨요.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손살균도 그냥 이걸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드라이기로 살균을 하고, 맞아, 손톱 끝에 손톱 안에도 있잖아요. 그 세균이, 이런 걸 살균을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절함 바르고 이렇게 드라이기로 살균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피부도 그냥 긁지 않아요. 긁을 때도 있는데 그냥 대부분 손상이 나니까 피부. 그래서 그 종기 같은 것도 병원에서 이렇게 쬐잖아요. 그건 흉터 남거든요. 여드름도 그렇고. 저는 그 방법을 안 했고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저도 이게 나거든요. 턱드름 같은 것도 나고 등드름도 나고. 드라이기로 먼저 가열하게. 그래서 여러 번 가열하면 이게 죽더라고요. 종기도 죽고, 종기도 죽습니다. 피부병 종류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 그 비양식하면 안 하니까 곰팡이. 그래서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점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열에 약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했다는 거. 이거는 종류에 상관없이 다 되더라고요. 피부병 종류. 이거는 먹는 약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제 자신의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관련된 검증을 부탁드리고, 함부로 남의 아이디어로 더 창업적인 목적에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남의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가서 도둑질해 가지고 상업화시키지 마십시오. 지적재산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 민사소송 따릅니다. 저한테 사신 분들이 소송을 일으킬 것입니다. YTN의 제기실이 지금 가득한 의혹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어떤 세균 먹는 약으로서 인체에 안전하면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표면의 필링을 계속적으로 통해서 인체는 안전하고 걔네들이 악화시키거나 표면을 스크래치 내가지고 필링을 통해 손상을 입혀서 삼투압 현상으로 죽이거나 우리 면역세포가 이기도록. 우리 면역세포는 우리 음식에 익숙하죠. 그러나 세균과 바이러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소멸하는 실험을 계속 했는데 발견했어요. 마침내 성공을 했고요. 거듭된 계속된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마토 케찹 절반 들어가고, 일단 깔라맛이 콸콸. 깔라맛이 동남아에서 감기 치료제로 사용하시고 계시죠. 깔라맛이 원액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콸콸. 시중에 100%짜리 있어요. 그 다음에 매실청 콸콸. 매실청 우리 배 아플 때 자주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실청을 콸콸. 매실청 좀 이렇게 원액을 그냥 하시는 거 할 것 같아요. 콸콸 붓고, 거기다 콜라 있어요.
폴라가 예전에는 병원에 결석치료제로 사용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그 이빨도 녹기 전에 해서 이걸 필링을 하는데 짱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콜라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시 콜라를 사용하고, 펩시 콜라를 여기 넣어서 이유가 있어요. 이게 펩시 콜라나 다른 거, 이게 펩시 콜라를 또 콸콸. 그 다음에 생강청, 생강이 그 어떤 바이러스 살균에서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강을 익혀가지고 생강청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초고추장을 왜 내가 넣냐면, 초고추장이 이렇게 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12지향 기양 식초 먹다가 식초장 병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의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혈이 일어나서 3일 입원했는데 12지향 기양으로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쉽게 치료합니다. 지금은 쉽게 치료하는데 그때는 이제 의학을 전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식초를 안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초고추장을 해서 땡겨서 계속해서 먹는데 그건 이상이 없는 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추장 계열이 인체에 있어서 어떤 자극을 해, 열로서 자극을 해가지고 점액 분비를 많이 해요. 점액층을 만들어주는 거. 제 이론이 그렇습니다. 점액층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것을 버틸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사과씨로 단독으로 먹으면 이상이 있는데 이것을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 그게, 그래서 초고추장을 그렇게 살균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유자청도 넣어보고, 생강청도 넣어보고 했는데, 유자청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유자청도 효과가, 인체에 있어서 제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살균할 수 있는 물질, 후보 물질을 찾으려고, 또는 이것과 저것을 결합시켜서 좀 우수한 살균 효과를 나타내려고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관련된 것이 이제 기본으로는 이제 살균 효과를 좀 이따 이것만 마무리하고 토마토 케첩 얘기했었죠. 그래서 초고추장을 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대, 이렇게 페이스북에 맨 전면에 나와 있어요. 제 페이지에 박형국 치시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구글에다 박형국 치시면은 그림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시면 제 페이지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맨 전면에 이것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이제 이것이 한 이만한 컵에다가 이렇게 좀 부어가지고 그래서 조리대 물을 타니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조리대 끓인 물을 타가지고 7번, 8번, 10번에 걸쳐서 나눠서 조금씩 먹으면 이게 산이니까 조금씩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감기나 독감 같은 거 걸렸을 때도 되게 짱이더라고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 바이러스에 약간 특화되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가 표면이 좀 약간. 그 다음에 또 다른 살균 규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식품이잖아요, 식품. 그래서 마늘을 익혀가지고 그냥 센 걸로 했더니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가 일어나서 못 먹겠다, 다른 사람도 못 먹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마늘을 전자레인지 익혔어요. 전자레인지 익히고, 그다음에 양파도 익혀보고, 그다음에 생강도 익혀보고,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내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늘청하고 그다음에 어떤 생강청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매실청하고 결합을 해주니까, 이게 배 아플 때도 그렇고 세균 구조에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런 방법으로 세균이 좀 배 아플 때는 이렇게 배가 설산할 때도 있잖아요. 이걸 갖고 효과가 있었어요. 일단 마늘청도 양파청도 좀 담아서 같이 좀 섞어줬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늘청, 생강청, 매실청이 기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균 물질이고, 양파청도 좀 들어가거나 대파청도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이게 건강 물질로 몸에 항균 물질로 생각하고 있어요. 항균 식품과 약초 중에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강한 것을 찾아서 후보 물질을 찾아서 결합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국 발견해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또 다른 것을 발견했는데, 매실청하고 생강청을 섞어야 될 때 변비가 해결된다는 걸 아세요. 유산균도 괜찮은데, 이거 하십시오. 이게 짱입니다, 진짜. 매실청하고 생강청하고 결합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매실청과 생강청을 합해주니까 익혀야 돼요. 생강청이라 이러면 같이 해서 먹으니까 변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변비를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을 다 시험을 했기 때문에 먹어보고 무화과하고 부춧가루, 사과가루가 먹으니까 변비가 해결되더라. 그래서 내가 야 변비로 고생한 사람은 안 돼. 이것도 약으로 개발하면 짱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매실청, 생강청이 기본 이게 제일 잘 되고요. 무화과하고 부춧가루, 사과가루도 이게 잘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어떤 것 이렇게 이제 알까 갖고 상업화시켜서 남 도둑질해서 남의 기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다음 매실청과 생강청, 그러니까 무화과, 부춧가루, 사과가루. 그러니까 매실청하고 사과가루만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매실청하고 부춧가루 이것도 도움이 되고 매실청하고 사과가루, 매실청하고 무화과 이렇게 돼도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강청하고 사과가루도 되겠네요. 당근 됩니다. 근데 가장 효과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생강청하고 무화과 이렇게 단독 결합을 해도 그렇게 돼. 생강청하고 부춧가루 이래도 된다는 거죠. 그럼 부춧가루하고 사과가루도 되겠네요. 됩니다. 됩니다. 다만 가장 효과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매실청 사과가루도 되고 매실청 부춧가루도 되고 생강청 무화과 이래도 되고 생강청 사과가루 이렇게 생강청 부춧가루도 되고 무화과 부춧가루 무화과 사과가루도 된다 이 말씀이죠. 매실청하고 무화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간편한 것은 매실청하고 생강청이다. 무화과하고 사과가루 이런 것들도. 그래서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이거를 변비치료제나 이런 걸 하시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입에 붙었나 봐요.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의 제 기술 그래서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되는 곳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근력을 갖다가 실험을 했는데 무술을 하다 보니까 몸에 식품을 가지고 어떤 것은 몸을 단단하게 하고 어떤 것은 몸을 유연하게 한다는 걸 발견해서 이걸 가지고 그럼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을 치료제를 만들거나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됐어요.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고혈압을 이완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몸을. 그래서 이제 방법으로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고 왔다 걸어 다니면 몸에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귀를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지침도 제가 연구를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인체 혈 같은 게 혈자리가 있어서 뭐 한약 있잖아요. 그걸로 좀 봤는데 그거보다 더 우수한 방법을 개발해서 제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 도수치료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운동할 때 허리가 아프거나 목 같은 삐끗하거나 좀 어깨 빠지거나 이러거나 팔꿈치 이게 테니스 엘보 같은 거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방법으로 그냥 치료하고 있고요. 되게 우수하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무릎도 왼쪽 무릎 안쪽 무릎이 아프거나 오른쪽 뼈가 아프고 이런 것들은 발목이 이렇게 빈대 이런 것들이 다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걸로 도수 치료를 보시고 그래서 해보세요. 네, 치료됩니다. 저도 그걸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력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게 없는가 이렇게 실험을 해서 결국 찾았는데 매실청하고 커피가루였어요. 근력 짱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렇게 어떤 스테로이드 맞을 필요 없어요. 스테로이드나 이렇게 또 어떤 그 약품 같은 거 하실 필요 없고요. 부작용이 많잖아요. 매실청하고 이게 저기 커피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커피를 좀 타서 같이 섞어줍니다. 진짜 형이 이것도 상업화시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보 물질을 찾았는데 커피하고 생강청 익힌 거를 타봤더니 이것도 몸의 운동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술할 때 먹고 있습니다. 항상 먹지는 않고요. 이것도 다 한꺼번에 챙겨 먹을 수가 없어서 귀찮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운동신경을 자극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커피하고 생강가루 이것도 능히 전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파킨슨이라도 운동장애 노인분들 힘없는 사람 근력 없는 사람 그다음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더해서 사과가루 사과청을 담아도 되고 사과가루 하셔도 사과 드셔도 되고 그거를 했더니 머리까지 뭐랄까 좀 두뇌 여진이 빨라진다는 거나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해 발표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커피, 생강가루, 사과 얘기 되고 근력까지 좀 더하자. 그래서 내가 생방까지 같이 해봤더니 근력까지 더해지더라고요. 한번 몸은 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는 커피, 생강가루로 해서 운동신경을 모살할 때 쓰죠. 그 다음에 사과가루까지 해서 머리까지 똑똑해지는, 머리 회전이 되게 빨라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이 좀 좋아진다고. 그래서 마약 하신 분들은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머리 똑똑하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몸을 활성화시키고 싶잖아요. 이거 드세요. 이거는 검증을 해보세요. 남의 것도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시고. 인체 후보물질을다가 또 살균한 후보물질을 제가 계속 찾았는데, 또 근력을 더하는 거, 또 커피 생강가루에다 대추가루를 섞어주니까 근력이 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커피 생강 이것이 기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추, 매실청하고 커피가루 이것이 가장 짱입니다. 근력에 있어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을 살아나게 하거나 뇌신경을 살아나게 하고 똑똑해진 거는 커피 생강 플러스 사과, 기분도 좋아짐. 기분도 활성화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체에 있어서 어떤 살균하는 물질을 제가 찾았는데, 이것을 마늘을 익혀서 안 하니까 구토가 일어나서 도저히 이건 다른 사람도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늘을 전자레인지 한 16분 돌렸더니 젤리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젤리처럼 돼가지고 이거 청을 담아 먹어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꿀을 좀 넣어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했더니 되게 맛있다. 전과로 만들었더니 맛있더만요. 마늘 전과. 마늘 전과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마늘 전과 만들어서 파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늘과 양파 전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과로 만들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익혀서 전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것도 식품으로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힌다는 것은 생각 못 하게 돼요. 마늘을 익혀갖고 전과를 만든다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죠? 더덕 같은 거나 도라지, 인삼 같은 것도 익혀서 저는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더덕이나 이렇게 어떤 도라지를 쉽게 깔 수 있다라고 알았는데 한 1분 정도 남짓해서 돌리면 흐물흐물해지고 좀 있다가 식혀놨다가 칼로 탁탁탁 긁으니까 다 긁어지더라고. 손질이 힘들잖아요. 먼저 씻어가지고 씻고 난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조림, 더덕 장조림 만들더니 그렇게 맛있더만요. 이렇게 익혀가지고. 그래서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도라지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삼은 제가 잘 안 먹어서. 그래서 이렇게 익혀가지고 전과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익히지 않은 건 괜찮아요. 나름 전과를 하시든가 말든가. 익혀가지고 이렇게 제조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과를 만드시면 제 기술. 그 다음에 인체 후보 물질 중에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늘하고 생강 이걸 다 익혀가지고 전자레인지 10몇 분 돌려 익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갈아가지고 소금 설탕 넣고 청을 만들어서 이것을 먹는데 이게 컵에다 이게 타서 먹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늘하고 이렇게 생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매실청이 기본적인 살균 물질이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먹는다고. 용도별로 쓸 때가 있어요. 용도별로 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조리대를 더하니까 더 살균이 되더라. 그래서 매실청, 마늘청, 생강청 다 익혀서 해야 됩니다. 조리대까지 하니까 이게 짱이에요. 그 다음에 유자청도 살균 효과가 있어. 초고추장이 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유자청을 탄 어떤 고추장, 이건 제 기술입니다. 어떤 외국의 유명 셰프가 우리나라에 쓰는데 초고추장에다가 탔다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기 방송에서 이렇게 YTN에서도 나오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업, 노동, 경찰청, 조합니다. 국가의 기관이 엄청 광고를 많이 특이한 사례죠. 개인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회원은 5,000명 정도 되고 있고 외국인 회원만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회원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약간 분당질 치는 분들이 좀 있어서 복잡해서 그냥 이거를 그냥 개인으로서는 그 페이스북에 제한을 해놔가지고 5,000명만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페이스북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글에서 박형국 치시면 그 그림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면 그 제 페이지를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커피가루 같은 것들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이렇게 배가 아플 때 커피가루를 그냥 시중에 나오는 커피 음료는 약해서 안 되고
자판기 커피 있죠. 자판기 커피나 봉지 커피. 그거를 이제 한 2봉 정도, 3봉 정도 타 먹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랬더니 약간 배앓이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바이러스 종류에도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브리카 같은 이거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균 물질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실청하고 마늘청, 생강청을 기본으로 하고 조리대까지 조리대 끓인 물이나 가루 이것이 기본으로 살균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거기다 유자청과 커피가루까지도 된다. 그러니까 커피청 플러스 유자청 이렇게 해도 살균이 될까? 살균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리대 물에다가 커피가루를 끓이면 더 이것도 살균이 되는 거예요. 조리대는 제가 자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시면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조리대하고 유자청만 해도 되겠네요. 당연히 됩니다. 조리대하고 유자청만 하셔도 살균 여기서 살균 물질이 된다는 거죠. 내가 식품과 약초 중에 살균 물질 후보를 찾고 그걸 결합 실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그 약초를 제가 개발을 했는데 조리대 45%, 어성초 10%, 삼백초 10%, 건보즙 5%, 비단포 5%, 예당나무 5%, 소르장이 5%. 소르장이는 약간 인체 지혈 구조에 들어갈 때는 좀 뺍니다. 살균할 때는 좀 집어넣고 구절초도 집어넣는데 지금 구절초 집어넣지 않습니다. 구절초 5% 집어넣었는데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고머리 5%, 부초선 5%. 조리대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약식 버전으로 만들 때는 조리대 55%, 어정초 10%, 삼백초 10%, 건보배초 5%, 비단초 5%, 소르장이 5%. 출혈이 일어날 때는 소르장을 뺍니다. 네. 이걸로 가지고 그 어떤 안에 그 어떤 지혈 구조, 치질에도 바르니 소매에다 묻혀서 바르니까 치질이 딱 그치더라고요. 네, 피가 그치더라고요. 살균도 처음에는 항문에다가 치질이 좀 있어서 이거를 발랐더니. 그래서 원인을 몰랐어요. 치질의 원인을.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해서 일어나서 한번 이거 혹시 이거 세균으로 붙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부었어요. 부었고 이렇게 탈루라 그러나 그런 현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속상해서 이거를 했더니 갑자기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거 했더니 며칠 있다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어라? 가라앉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혈도 그치고 이거 세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문에 이렇게 응가가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 해도.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결국엔 해결했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원래 피부병 치료제로서 이거를 개발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먹어도 봤어요. 먹어도 봤는데, 감기에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감기나 독감 부분에 도움이 되고, 안에서 이렇게 원래 12지장 기양 치료를 하려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약초를 만들었거든요. 병원 나오고 입원하고 한번, 그다음부터 의학을 연구했는데, 나오고 나서도 터져서, 이걸 결국엔 이걸로 제가 해결했는데 이거하고 지금 출혈 구조 나올 때 있잖아요. 내장 출혈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조리대하고 조리대 끓인 물하고 조리대 가루도 돼요. 그 다음에 연근가루를 하니까 출혈은 짱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가 부족할 때 잇몸 출혈과 내장 출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홍시가 짱이어서 청도 홍시를 막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딱 그치더라. 비타민C를 공급해 주니까. 비타민C 공급 안 하면 머리도 잘 빠져. 잘 빠지고 어떤 콜라겐 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체가 정상적으로 내분비 계통이라든지 안 돌아가는 정신 계통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비타민 B1이라도 비타민 B 계통도 정신 계통 비타민 B 계통이 부족하면 마그네슘 같은 것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지만은 약간 정신 계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이 잘 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인체 같은 보면 도파민이라든지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영양분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뇌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화학물질을 뿜어서. 근데 그 원료를 주지를 않으니까 마약 같은 거 복용해서 한꺼번에 사라지잖아요. 도파민 같은. 그러면 이제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생산을 못 해갖고 인체가 그걸 화학적인 물질을 뿜어서 감정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개발해 봤습니다. 사과, 인체에 이렇게 아세틸콜린을 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밝아집니다. 성격도 똑똑해지고 생밤, 키가루, 체다 치즈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정신병 치료의 보조치료로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된 비타민 B계통과 엽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계통이 정신병을 일으킨다 그랬죠. 비계 부족하면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해독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근력도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과, 생밤 가루, 키위가루, 체다 치즈 가루입니다. 이걸 정신병 보조제로 저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관련된 식품을 보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양분을 보강해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지금 운동신경과 기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커피, 근력도 주고 운동신 커피 끓인 물하고 생강가루라고 그랬죠. 이게 기분 좋게 하고 또 사과가루 내가 그거 생각 이것도 도움이 돼요. 사과가루도 꼭 사과 드세요. 그 다음에 내장 출혈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게 또 뭘까? 그래서 약간 보강식품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당근, 생밤, 감가루를 이렇게 해서 당근 가루로 만들어서 팔아서 인체 출혈에 잘 일어난 분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는 조리대하고 연근가루가 출혈 구조를 멈춥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약초 발표했던 것도 출혈 구조 멈추고 안에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도 일단 소멸하고 이게 십이지장기형 때문에 개발한 건데 이게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그 약초를 먹을 때는 약초는 조금 해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때 녹두하고 진우니콩, 녹두하고 검은콩, 또 생밤, 검은콩 없으면 그냥 콩으로 하셔도 됩니다. 녹두 끓여가지고 그물을 드세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생밤입니다. 생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넣고 생밤을 여러 개 많이 넣고 끓여서 하면 이게 해독 구조를 가집니다. 녹두 검은콩도 해독 효과가 있지만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개발한 게 생밤을 넣어서 하니까 탁월했어요. 이걸 같이 결합해 주니까 어떤 해독, 간 손상이라든지 해독에 도움이 돼, 간에 도움이 돼. 이것도 보조식품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약초를 많이 복용을 했었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먹어서 해독해서. 숙취 해소제라든지 해독 관련해서 이거 드십시오. 저는 이게 짱입니다. 생밤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밤은 녹두, 검은콩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일단 두유 같은 거 드시면 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몸에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균 기조를 몸에 어떤 치료를 할 때 아까 지금 그 약초 부분 플러스 연근가루 이게 제일 어떤 조리 때까지 아까 그 넣어서 끓였잖아요. 그 약초 플러스 연근가루 하면 인체 지혈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해독을 위해서 녹두, 검은콩, 생밤 끓인 물을 먹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배가 빵빵한 분은 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세균이 있어서 이렇게 있거나 간이 약간 이상이 있었을 때 그때 해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녹두, 검은콩, 생밤 배가 빵빵. 그래서 운동을 해도 배가 이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또 가스가 자꾸 차고 이런 데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아까 전에 토마토 케첩 버전하고 그 다음에 이 약초 버전하고 그 다음에 매실청 그 다음에 마늘청 생강청 이것이 살균 교조를 이룬다. 거기다 조리 때까지 넣어주면 살균 교조 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외 후보 물질로는 커피청, 커피가루하고 유자청 이게 살균 효과가 있고 초고추장도 어느 정도 살균이 있고 그래서 그 초고추장에 또 유자청을 넣으니까 살균 효과가 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유자청을 넣은 초고추장은 제가 개발한 건데 방송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뭐 방송을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꼭 제 기술이 나와. 이것도 홈쇼핑에서 나온 물통을 달아놓자고 했더니 이것도 홈쇼핑에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다 길게 어이가 없어요. 제 기술이 너무 많아. YTN에 그냥 도배가 돼 있습니다. 내 기술이 다 가득 몰려 있어.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정보기관도 경찰청, 한국은행 관련된 기관 서울시, 인천, 서울시에서도 지금 플라스틱 창문 대신 유리창을 대신 다 붙이는 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유리창은 깨지기 침입하기가 쉽고 플라스틱 창은 침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범죄 구제에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창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플라스틱 창을 이렇게 보석성 털어가잖아요. 유리 깨가지고. 그래서 그럼 플라스틱 창을 갖다 위에다 덧붙여 놓자라는 아닙니다. 일단 내열 구조를 좀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이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를 하시고 안바 코팅 구조를 주고. 그때 안쪽에는 플라스틱 창, 유리창 그냥 놔두고 다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창 여기다 덧대자 안팎으로 그러면 이게 침입이 쉽지 않다.
이제 그럼 아파트 유리창에도 그래요. 그렇죠. 모든 유리창이 단열 구조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YTN에서 플라스틱 얘기하실 때 서울시에서 유리창을 덧대시더라고. 비상별 시스템도 제가 얘기한 건데 그걸 하시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YTN에 내 기술이 가득합니다. 저는 내 기술을 내가 만든 사람이니까 의학만 하고 있지 않아요. 기술 발표하고 있잖아요.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재산권도 있는데 저래도 되나 싶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소송이 힘들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신 분들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셨는데 카이스트 역시도 제 기술 왕창 나옵니다. 네. 발표한 것마다 다 내 기술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적재산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 민사소송은 따로인데 미국 같은 데서는 큰일 나요.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체의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하는 후보 물질을 찾아서 치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부족할 때 다른 것과 같이 결합해서 약초 플러스 매실청, 생강청, 마늘청 이거 익혀야 된다는 거죠. 매실청, 생강청 익혀야 돼. 거기다 조리태물까지 하면 이게 살균 물질이 된다. 토마토 케첩 버전하고 이거를 같이 섞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출혈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조리대가 연근을 사용하고 있고 또는 약초하고 연근을 같이 결합해서 먹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이 필요할 때는 녹두하고 검은콩 이렇게 생밤이 핵심이에요. 녹두 검은콩으로는 해독 안 돼요. 잘 이것을 같이 결합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 특유의 구조로서 상업화 이렇게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됩니다. 생밤이 효과가 있습니다. 생밤 단독으로도 잘 안 되고요. 녹두, 검은콩, 생밤을 검은콩 없으면 일반 콩으로도 됩니다. 생밤을 하셔야 돼 끓여서. 그 다음에 율무하고 저기 녹두를 끓여서 하니까 여기 가래청소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래청소에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율무하고 또 녹두를 끓여가지고 피부까지도 피부도 피부 치료제 화장품 얘기가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피부도 부들부들해져. 그래서 내가 이게 노래하는데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요즘에는 여기다가 검은콩을 그냥 일반 검은콩을 같이 끓여가지고 그냥 콩도 돼요. 그거를 같이 또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펩시콜라하고 녹차 시중에 나오는 동원 녹차 사용했습니다. 오란시 좀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래할 때 원래 그 녹차하고 그 어떤 몸을 이완시켜주는 이완주로서 검은콩하고 이렇게 이제 녹두가 아니라 펩시콜라하고 뭡니까 녹차 시중에 나온 거 그냥 끓여서 먹으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시중에 나온 거 음료수 그냥 사고 있는데 두 개 결합시켜서 노래 볼 때마다 먹거든요. 몸 이완이 돼 노래가 잘 불러져요. 다른 것도 되는데 이게 제일 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요새는 어떻게 먹냐면 율무하고 그 다음에 녹두하고 검은콩 끓인 거를 이걸 같이 결합해서 먹고 그 노래할 때 짱이에요. 안에 가래도 청소되고 그래서 가래 치료제라서 율무 제가 이렇게 녹두 끓인 걸 효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결합해 봤어요. 그랬더니 노래가 잘 불러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혈관 타동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라가 예전에 후드 가스레인지 후드에 뭐 기름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악효질 같은 게 있는데 다른 거 부어도 안 되고 오늘날 콜라는 부어볼까? 이게 또 부었는데 놔두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에 지방질 그렇죠. 지방을 흐른다. 우리가 콜라 고기 재울 때 사용하잖아요. 흐물흐물해지죠. 생강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거는 그 혈관 타동제로서 노래 부를 때 사용하는 거. 펩시콜라, 녹차, 노란씨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비타민 C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노란씨 안 빼도 상관없더라고. 근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율무, 녹두, 검은콩 끓인 물을 섞어서 먹으면 혈관 타동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좀 비만해져 가지고 이거 계속 먹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혈관 타동제로서 마늘청과 생강청, 그다음에 매실청 이것도 도움이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 짱이에요.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그래서
녹차가 지방을 녹이는 데 타고나 옛날에는 병원에서 결석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옛날엔 그랬죠. 결석 녹이는 데도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라겐 먹습니다. 효과가 짱. 이건 검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녹두. 그 다음에 내가 화장품도 만들었었는데, 화장품도 율무하고 깔라만시를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호마 오일이 드는 베이비 오일이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를 같이 이제 결합해서 이렇게 율무는 끓여야 되고 끓여야 됩니다. 안 끓이면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복용할 때도 저는 끓여서 먹고 있거든요. 율무가 그냥 생 거로 먹을 때는 안에 이렇게 자극을, 피부 점막을 조금 자극을 해서, 그래서 이게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무 깔라만시 뭡니까 이게 아까 좀 베이비 오일, 호바우의 베이비 오일 얼굴에 발라도 얼굴이 싹 보기 좋게 살이 빠지더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살 빠지게 하는 짱이겠다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율무하고 아까 지금 녹두 끓인 물이거나 그 가루를 익혀가지고 둘 다 복용하거나 그러면 가래 청소도 되면서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말씀드립니다. 피부 부들부들해지는 게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게 율무 포도 사각가루입니다. 제가 이것도 연구를 했고요. 화장품 관련해서도 개발하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율무하고 녹두 끓인 가루로 만들어서 끓여서 익혀가지고 이게 제일 짱입니다. 가래 청소도 되고 몸의 혈관 타동에도 도움이 되겠죠. 아까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시기로 해요. 율무하고 포도 사각가루 이것이 피부에 좋다. 번데기 가루하고 소고기 가루 이거는 따로 진공팩으로 해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화장품에 넣어도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해요. 먹는 화장품으로서 피부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뽕잎도 좀 섞어줄 수 있습니다. 뽕잎가루도.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율무나 사각가루 두 가지로만 하셔도, 율무 포도만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율무 녹두가 제일 짱입니다. 피부 부들부들. 이렇게 해서 이걸 섞어 가지고 이게 피부 화장품으로, 먹는 화장품으로 피부를 좋게 하는 것으로, 식품이니까 안전하죠. 네. 뽕잎 대신 오디가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뽕잎 사각가루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고, 뽕잎 포도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율무 뽕잎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부분적으로 꼭 따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분들은 율무. 그 다음 율무하고 제가 녹두를 각각 끓여가지고 이걸 얼굴에 발라봤는데 효과가 좋은 것은, 율무도 효과가 좋았으나 녹두 플러스 베이비 오일에서 얼굴에 발라봤더니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화장품에 녹두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율무 녹두 넣어가지고 화장품 결합하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깔끔해지더라고요. 녹두가 효과가 있었어요.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화장품을 개발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인체에 있어서 실험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잠이 너무 와가지고 커피, 그동안 지식이 있으니까 커피 플러스 가나 초콜릿 한 개를 크게 먹었어요. 시중에나 음료는 안 돼요. 음료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자판기 커피하고 이렇게 먹었더니 잠이 싹 달아집니다. 오늘 너무 졸음와서 혼났어요. 쉼터에서 계속 잤는데도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서 사고 날 것 같아서 급히 휴게소에서 내려가 이걸 사 먹었는데 잠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약 드셔갖고 잠 안 오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하실 필요 없다고. 커피, 봉지 커피 있잖아요. 봉지 커피 타가지고 먹고 가나 초콜릿 이만한 거 하나 한 통째로 먹어요. 그러니까 초콜릿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잠이 안 오는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 더해서 녹차가루, 녹차 같은 거 같이 드시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다한 카페인은 안 좋으니까 콜라만 하면 액상도 할 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다하면 또 뭐든 인체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커피, 초콜릿 정도로 충분하고,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면 이걸 음료로 개발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제약회사든 어디든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기술 도덕질에 상업화시키는, 이거 시장이 엄청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술 구조로서. 그 다음에 율무하고 녹차, 포도 추출물 이것도 효과가 있다. 눈에 좋았습니다. 율무, 녹차, 포도 추출물을 이것도 눈에 좋다라고. 그 다음에 무하고
무하고 녹두 이렇게 하면 몸의 이완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무하고 콩 이렇게 하셔도 무, 녹두, 콩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몸의 이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이렇게 펩시콜라하고 녹차, 그다음에 원한시 조금, 원한시 안 넣어도 되긴 한데 원한시 조금 넣고 파인애플 원한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율무하고 검은콩하고 그다음에 녹두 끓인 물을 같이 결합해서 이 몸의 이완제로서 노래 부를 때 청소한다고, 가래 청소도 되고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율무 녹두만으로도 가래 청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식 보조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마세요. 저도 상업화는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그다음 소화제로서, 그다음 무하고 그다음에 어떤 무하고 대파, 이렇게 무하고 녹두하고 검은콩하고 이완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또 소화제로서 무하고 파인애플, 무하고 사과가루, 무 소화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하고 생강가루,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제로 사용할 때도 다 무도 익히셔야 됩니다. 무가루도 익히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속에 위장 장애가 없어요. 위장 자극합니다. 무도. 혈관 타동할 때도 무 쓰고 있습니다. 그냥 생조각 먹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무하고 생강가루, 이것을 소화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사과가루를 섞어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키가루도 섞어주거나 파인애플 가루 섞어줄 수 있습니다. 고기질도 꼭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하고 생강가루, 사과가루 합하면 이건 소화제로 사용하시다. 무, 생강가루만 해도 소화제가 된다. 몸을 이완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소화제를 개발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하고 키가루, 무하고 파인애플, 무하고 사과가루 이것만 하셔도, 무가 핵심입니다. 무하고 생강가루, 그래서 소화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녹두, 율무, 포도주 주물을 눈을 좋아지게 한다 그러죠. 그것도 그렇지만 녹두하고 어떤 율무하고 녹두 끓인 거하고 녹차 이렇게만 하셔도 눈 좋아지게 합니다. 눈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완전한 것은 없어요. 보조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포도주 주물까지 같이 결합하면 또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하고 대파가루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위경련 일어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귀를 이렇게 잡고, 그때 제가 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데, 위경련 일어날 때 원래 대파하고 대추하고 끓이면 몸이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몸이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우연히 식품 결합 실험을 하다 보니 이걸 알게 됐는데, 해보니까 그래서 먼저 몸을 힘을 없애보고 그 다음에 대추하고 생강을 끓여가지고 다시 힘을 회복시키는, 그걸 계속해서 먹었더니 다시 몸이 힘이 회복되더라. 그래서 위경련을 그렇게 해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막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그때 이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대추하고 어떤 대파는 같이 끓이는 게 아니에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할 정도로 힘이 없어집니다. 이완제를 사용하시겠죠. 프로테이즈를 낮게, 이렇게 조금 프로테이즈를 조금 적게 양을 먹으면, 그렇죠. 근데 그런 먼저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위경련도 치료할 수 있었다. 대추하고 생강가루만 해도, 생강청 끓이기만 해도 몸에 다시 근력이 회복되더라. 아까 전에 생강하고 커피가루도 된다고 그랬었죠.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대추가루도 같이 넣는다고 그랬었죠. 이거 다 해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커피, 생강가루, 저기 사과가루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 파워풀한 건데, 파워를 주는 것은 매실청하고 커피가루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째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위경련을 해결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이것도 충치균도 해결된다. 안에 구내염 이럴 때 요가 효과가 있다. 이거 지금도 좀 계속 제가 써보고 안전한 것만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해 발표하는 거니까. 그리고 남의 이거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남의 기술을 도둑질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질을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치질의 원인을 내가 찾았었는데, 뭐 내가 얘기를 마저 못해서. 예, 그래서 내가 치질의 찌꺼기, 이빨에 음식물 찌꺼기 쌓이면 거기서 출혈이 일어나듯이 세균으로 인해서 피부가 이렇게 치질, 붓는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세정기를 샀어요. 병에 비대기 사가지고 안에까지 꼼꼼히 하루 한 번 할 때마다 뭐 4-5번씩 꼼꼼히 안에 찌꺼기를 없애려고 항문을 벌려가지고 안에까지 다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난 다음에서도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겨울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인을 찾다가 이 휴지 있잖아요. 휴지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여기다 돌가루를 섞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로 꼭 문지를 때 거기 스크래치가 나나 봐요. 항문 이렇게 피부가 내장 점막이다 보니까 거기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이걸 이게 안 닦고 그래서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물만 제거하고 화장실에서 건조기 사용하기가 싫어서 비데 건조기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지를 사용하면 스크래치가 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이렇게 관련된 것을 세균을 항문을 이렇게 사타구니 항문을 이렇게 살균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약초 그걸로 이렇게 지혈을 하고 그것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 방법도 있다. 그걸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변비를 해결했습니다. 붓는 것도 없고 탈루도 없습니다. 출혈도 없고요. 그래서 출혈이 일어난 것은 화장지를 갖고 이렇게 스크래치 일으키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또는 자기 어떤 지혈인자를 부족하게 식품을 공급해서 비타민C 부족, 비타민C를 공급을 하세요. 아까 전에 당근하고 생감가루, 당근하고 생감가루, 생방가루, 감 있잖아요. 감, 홍시가루도 돼요. 당근하고 생방, 홍시가루를 같이 결합해서 식품으로 보조식품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제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외에도 제가 치료 방법이 많으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연구 결과, 저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약초도 수없이 많이 버렸고 연구를 많이 한 결과를 도둑질을 상업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효과가 있는 것만 얘기해 드립니다. 제가 해보고 효과 없으면 얘기를 해드리지 않죠.